특징적인 상황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경기 민감 쪽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좀 해운 섹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저는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좀 페노션이 약간 좀 반등을 하는 좀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요. 일단 BDI 관련된 지수가 사실은 좀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많이 급등한 모습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주 대비해서 64% 정도 급등을 하면서 883포인트를 좀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3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1099포인트까지 상승을 하면서 3일 만에 24% 이상 좀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지금 이제 지표들이 상당히 좀 우리에게 훈풍이 좀 불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월에 지금 PMI가 지금 52.6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서 2012년 4월 이후에 최고치를 좀 기록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결국 이제 원자재에 관련된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춘절 기간까지는 좀 최대 좀 비수기였는데요. 사실은 이 이후에 3월부터는 분명히 이제 성수기에 대한 부분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3월부터 남미 곡물에 대한 어떤 시즌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또 이제 춘전 기간이 되게 되면 또 수요로 인해서 좀 봄에 대한 BDI 회복세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는 관심이 분명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5,000원부터 했을 때 거의 한 20%에서 30% 이상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이제 뭐 PBR 기준으로 봤을 때 0.6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당히 저평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피어 기준으로 했을 때도 0.9배밖에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디스카운트된 좀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제가 볼 때는 좀 상단이 열려 있는 좀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좀 해운 섹터가 다시 반등을 한다는 것, 특히 이제 경기 시클리컬에 대한 이제 반등을 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이제 뭐 연착륙이나 뭐 이런 뭐 노랜딩보다는 사실은 경착륙에 대한 부분이 기대감이 좀 더 커진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번 주에 지금 이제 중국 양해가 좀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얼마큼 이제 그 내수 부양책, 특히 이제 경기 부양책에 지금 나온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집중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BDI 관련된 부분들 분명히 회복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있고요. 또 이제 벌크 선사에 대한 주가가 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상당히 수혜를 받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금리 인상이라든지 고물가 관련된 부분으로 상당히 많은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좀 해운 섹터에 대한 반등이 온다는 것 자체는 경기에 대한 어떤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좀 해운 섹터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운주는 당분간 좀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충원 FA님.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지금 경기 부양책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비철금속주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항상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중국이 개인적으로 올해 세계 경제를 상당 부분 먹여 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 몇 년 동안 경제 상황 자체 GDP의 성장률이 그리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PMI 지수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덕분에 양에 관련된 이슈가 조금 더 부각을 받게 되었고 그에 따라 철강금속, 기타 에너지, 그리고 비철금속까지 전부 주가 상승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비철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철강을 제외한 금속류를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국제 원자재는 크게 두 가지 섹터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중에 하드 섹터, 그 안에도 다시 에너지나 산업용 금속, 기금속으로 나뉘어집니다. 비철금속은 여기에서 산업용 금속에 해당되는 한 가지 원자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기존에는 구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한 가지 재화가 증시와의 연계가 또는 상관계수가 매우 높았습니다만 2차 전지가 되든 기타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알루미늄이나 아연, 연 그리고 구리까지 조금 더 거기에 대한 수요와 증시와의 민감도가 더욱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조금씩 점진적으로 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올해 앞서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류에 대한 부분 조금 더 확대가 될 겁니다. 컨테이너가 되든 탱크가 되든 벙커가 되든 무엇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해상 물류가 조금 더 원활하게 된다는 것은 원자재를 결국 실어 나르는 움직임이 더 늘어나는 것을 말하고 거기에 대한 최대 소비 국가는 반드시 중국이 될 겁니다.
비철금속은 지금부터 수요가 조금씩 더 확대될 수 있는 한 가지 섹터인 것을 감안한다면 거기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과 실적 그리고 재련과 정련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부분의 재와 공급은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해당 섹터는 철강 금속과 함께 올 한해 계속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비철금속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하시면서 긍정적 관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볼까요? 먼저 윤여민 팀장님. 네, 일단은 저는 오늘 자동차 부품 섹터에서 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제 화신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뭐 자동차 부품의 좀 2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좀 화신이라고 좀 제가 생각을 좀 해드리고요.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 작년에 일단은 뭐 실적 상당히 좋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봤을 때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903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2021년 전년 대비했을 때 거의 274% 정도 성장한 영업이익을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기간의 매출 같은 경우도 한 1조 7천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2021년 대비했을 때 지금 36% 늘어났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자동차 섹터에 대한 위기는 상당히 많았었습니다만 결국은 좀 실적으로 좀 극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한국과 미국에 좀 공장이 많은 상황인데 아무래도 좀 생산 단가가 좀 높은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공장의 가동률을 늘리면서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상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가동률을 보게 된다고 하면 작년 2분기 때는 한 87% 정도밖에 되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4분기 때는 96%까지 올라오면서 꾸준하게 지금 공장에 대한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다. 제가 볼 때는 뭐 올해까지 봤을 때 거의 100%까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앞에서 좀 언급이 드렸던 이제 철강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 철강의 원자재 가격이 조금씩 이제 하락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실적 개선에 분명히 기여한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전기차로의 전환이 상당히 빨라진 상태에서 자동차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도 내연기관의 어떤 이제 제품을 납품하기보다는 이제는 전기차로의 어떤 제가 볼 때는 트랜지션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도 그러한 측면에서 최근에 국내 공장에 이제 BPC라고 하는 이제 배터리 팩 케이스를 좀 수주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현대차 그룹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죠. EGMP로 제가 볼 때는 추가 수주도 분명히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또 최근에 그 어떻게 보면은 정책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반도체법 나왔습니다만 이제 IRA가 좀 먼저 좀 시행이 되겠죠. 이와 관련돼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이제 프로세스가 있었습니다만 IRA 관련된 좀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분명히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부터 약간의 좀 이제 좀 주가가 좀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고,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특히 이제 2월 한 20일 정도부터 해서 연기금, 기관 또 외국인의 좀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면서 이제는 좀 바닥에 대한 신호가 좀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도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충분히 저는 지금도 분명히 매수 가능하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2,000원, 손절가 같은 경우는 8,5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주 화신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청원 FA님. 네, 저는 풍산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주가 움직임을 한번 여러분들이 차트를 놓고 바라보게 되면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큰 폭의 변동성, 예를 들면 장중 15% 이상의 움직임이 나오는 경향이 있게 되면은 이후로 차익이 나오든 조정이 나오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지난해 말부터 그 정도 수준의 변동성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조용히 점진적으로 잘 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와 함께 수급적으로도 최근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점진적으로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대로 꺾일 만한 이유는 결코 없다고 생각되는 만큼 풍산은 우상향하고 있는 그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몸을 맡기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사업은 두 가지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방산과 신동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방산은 크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 정부가 방산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사실상 도움을 주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결과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신동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구리의 재련과 정련을 의미하는데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에 역시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조금 더 경제를 성장시키려고 합니다. 공장을 더 가동해야 됩니다. 신설을 하거나 증설을 하는 움직임도 분명히 나오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전력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그 전력은 철저하게 구리라고 하는 전기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재화를 토대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현 시점에서 경제 상황이 많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 상황은 앞으로 회복될 것이고 그에 따라 구리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동사의 실적 또한 분명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점. 그 점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매출액은 약 9,800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경제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면 역시 1조도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만큼 풍산 편안한 관점으로 매수해 보시고 대략 45,000원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그리고 손절 가격은 3만 원 정도 잡고 대응하면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풍산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 3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